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한 기능경제 5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형성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으며, 이 원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인성문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인성문화야말로 바로 자유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와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에서 먼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산 요소와 정부의 역할, 둘째는 인적 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 정책, 네 번째는 기술개발 정책, 다섯 번째는 금융 및 자본시장 정책이고, 여섯 번째는 재정 정책과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생산 요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생산 요소와 정부 역할에 대해서 이론으로서 바로 절대우위라는 개념과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우위라는 것은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A국이 B국에 비해서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우위인 이런 국가는 바로 무역에서 승리하고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우위라는 것은 가장 낮은 비용에 의한 생산 국가는 수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우위 개념은 바로 이후 리카르도에 의해서 비교우위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우위란 무엇이 하게 되면은, 비교우위라는 것은 특정 재화 한 단위 생산을 위한 A국의 기회 비용이 B국의 기회 비용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유무역은 바로 A국이 B국에 해당 재화를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자원은 시장에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배되어지므로 비교우위를 이야기하게 되면 국가 간의 무역은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을 차이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국가는 동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 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요소란 뭐냐면은 재화 생산에 투입 결합되는 그 자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전통적인 그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국의 풍요한 생산 요소의 집중적 활용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얻을 수 있으며, 요소 분리에 있는 것은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무역을 통한 또는 국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우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생산 요소의 우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론 입장에서 정부는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정부가 가진 정책 수단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정부의 기술개발, 금리 인하, 임금 조정, 환율 평가, 감가 상각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비교 우위론 입장에서의 국가 경쟁 우위를 설명은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생산 요소에 기초한 비교 우위는 무역 패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교 우위론의 가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비교 우위론에서 규모 경제나 제품 차별화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 간의 동등한 기술과 국가 생산 요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 우위론에서는 기능 인력이라든가 자본과 같은 요소가 국가 간의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의 기능 인력이라든가 자본 등이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자원 우선적인 산업이나 총 비용에서 비숙련이나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이 차지한 비율이 높은 산업이나 단순 기술과 널리 알려진 산업에서는 요소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세련된 기술과 고도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에서 비교 의료는 무역을 설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우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어느 국가가 어느 생산 요소에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생산 요소의 분리는 바로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쟁에서 생산 요소가 충분하거나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비능력적 분배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컬해도 자원이 많거나 낮은 비용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경우에 경제 발전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이 이런 풍부한 나라의 경우에 바로 경제 발전이 느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요소의 분리는 규모 경제나 글로벌 소싱이나 기술 혁신을 통한 보란 세련되고 앞선 기술이 있을 때 극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 우위는 바로 생산 요소의 창출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터 이해할 것 같으면은 국가 경쟁 우위는 인적, 물리적, 지적 또는 자본적 자원이나 하부 구조 우위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국가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우리가 개선하는 또는 혁신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산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터는 생산 요소를 기본 요소와 일본 요소와 특화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본 요소라는 것은 천연 자원이나 기후 입지, 비숙련 노동력 등의 첨부적인 것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그런 생산 요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 요소는 데이터 통신 하부 구조, 고급 수준 인적 자원 또는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의 보다 높은 수준의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산 요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화 요소는 제품 차별화 또는 독점적인 생산 기술같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이 요구된 그런 생산 요소라고 마이클 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 요소와 특화 요소의 수준과 질이 경쟁 우위를 결정하고 이들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므로 오늘의 특화 요소가 내일의 일반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이클 포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 우위를 위해 기존 요소 풀보다는 요소 창출 메커니즘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적 산업을 창출할 수 없으며 경쟁적 산업은 바로 기업이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에서 국가의 영향은 부분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컨텍스트나 제도적 구조를 변경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클 포터는 국가 경쟁 우위는 기존의 생산 요소 풀보다는 생산 요소 창출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산 요소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잠시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포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정부는 경쟁 우위를 위해 생산 요소의 직접적 창출보다는 민간의 생산 요소 창출을 위해 메커니즘을 제공하시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냐면 바로 정부의 산업 정책의 초점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 우위란 정부 역할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소 창출을 위한 정부 노력이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러한 노력은 실패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서 보게 되면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한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화 요소가 산업에 필요한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소 비용의 인위적인 상승 제약이라든가 환율의 평가 절하는 혁신과 요소 수준의 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원가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환율의 평가제라는 무역 수지 개선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낮추며 생산 요소의 개선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 우위를 기업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경쟁 우위를 생산 요소의 창출 메커니즘을 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정부는 변한 환경의 신속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어떤 특화 요소가 산업에 필요한 것이 아닌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은 바로 민간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요소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는 이런 생산 요소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민간이 이와 같은 생산 요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쯤에 인성 문화는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을 창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성 문화가 자유 경쟁 시장을 창출 그 모형을 우리가 이 인성 문화와 바로 생산 요소를 창출하는 그 모형으로 대체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 5-1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인성 문화가 형성될 것 같으면은 바로 경제 주체들 하여금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를 도모해서 이런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는 경제 주체들의 생명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 활성화되면 바로 경제 주체들의 파워의 다섯 속성이 활성화되고 또한 경제주의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의 활성화는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인성 역량 개발 자아 정체성은 경제 주체들의 인적 역량을 개발하게 되고 바로 이 자유 경쟁 시장과 인적 역량의 결합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 자기들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생산 요소의 창출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적 역량은 성공적 업무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 주체들의 인적 역량은 성공적 생산 요소를 창출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성 문화 형성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인적 역량으로 하여금 바로 성공적인 생산 요소를 창출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부 구성원들이 가진 인적 역량은 바로 성공적인 기본 요소와 일반 요소 창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기업 구성원의 인적 역량은 성공적인 일반 요소와 특화 요소의 창출 원인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정부와 기업 간 민간 간에 이와 같은 생산 요소의 창출하기 위한 역할을 달리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치 인적 역량은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생명력이 인성 5역량계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 자아 정체성이 바로 경제주체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이 인적 역량이 바로 경제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한 생산 요소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 역량의 정체성 개발은 인성 문화에 기인하므로 국가는 경제 주체의 인성 문화 확립으로 이들의 자율적 역량 함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주체들에게 생명력과 인성 역량 가치 교육을 통해 인성문 형성 기반 생산 요소 창출 메커니즘을 제공할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때 바로 경제 주체들은 일반 요소나 특화의 요소를 창출해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 5-1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인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에게 생명력과 또는 생명력 기반 인성 5형 가치 학습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유 경쟁시장 가치 학습을 통해서 바로 파워 다수 활성화와 함께 자유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또한 인성의 가치 학습의 형성 인성 문화는 바로 인성 5형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생산 요소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생산 요소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요소의 창출 메커니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산 요소의 창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하여금 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바로 정부는 인성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할 때 자율적이면서 능률적으로 바로 국가의 생산 요소가 창출되고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를 경쟁으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연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